요즘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보면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집값이 하락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만큼 큰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호가를 낮추는 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매수자들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을 기회로 생각하고 급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급매물을 거래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급매물이어서 그만큼 빨리 거래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급매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 급매물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급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매물은 좋은 조건으로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급매물은 그렇게 급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낮아진 가격의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매를 잡으면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급매를 잡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말 복잡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급매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급매물은 최저가 사이트에서 물건 찾듯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급매물은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이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매물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마트 세일 광고처럼 급매로 나왔으니 빨리 사세요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가가 10억인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급한 사람이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에 내놓을까요? 그러면 9억 8천 정도로 낮춰서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판매자는 호가에서 가격을 크게 낮춰서 내놓기를 꺼려합니다. 부동산은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물건들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가보다 조금 싸게 나와도 매수자는 급매가 아닌 그냥 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파격적으로 10억짜리를 9억에 내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자를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너무 빨리 오면 너무 싸게 내놓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는 급매물이지만 대부분 실제로는 매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급매물을 만드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설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주로 부동산이 수행합니다.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서로 원하는 가격을 좁혀가며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매도자는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고 매수자는 최대한 싸게 구입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급매물이 나오면 부동산들은 그냥 매물을 올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손님에게 매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련한 부동산들은 사전에 집주인에게 조정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지금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빠르게 거래하고 싶다면 가격을 좀 더 낮춰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둡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낮춘 가격에 확실히 매칭이 될 것 같은 손님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지금 가격을 더 낮추면 바로 거래가 될 것이고 낮추지 않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거나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가격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급매물을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들은 중개인에게 급매물이 나왔을 때 100% 사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업자와 친해지는 걸로는 부족하고 매물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급매물에 대한 강한 매수 의지를 보여줘 중개인이 매수자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거래가 빠르게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친분으로만 연락하지 않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대로 급매물을 잡으려면 집주인이 말 그대로 급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개인은 집주인이 얼마나 급한지, 매수자의 매수 의지는 어떤지를 고려해서 매칭을 하고 가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은근히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급매물을 잡을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중개인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의외로 감정적인 요소들이 거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급매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급매물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나오는 급매물은 시간이 지나면 급매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